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불체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갱신 신청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다카 수혜자, 즉 드리머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을 의회에 넘기고 정작 의회에서는 정식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민자들만 또다시 애타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에 사용된 범프스톡이라는 속사 개조 장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범프스톡 금지 법안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에 이어서 총기협회까지 지지 용의를 밝혀 신속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총기 규제 강화 조치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를 계기로 워싱턴 정치권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본격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에 악용된 범프스탁이라는 속사 개조 장치를 금지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빨리 쏠 수 있게 개조하는 데 부착하는 장치로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범인 스티븐 패덕이 10여 정이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패덕은 범프스탁을 부착시켜 개조함으로써 방아쇠 한 번에 한 발씩 쏘는 게 아니라 연속 발사가 가능해 단 10초 만에 100발씩 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프스탁 장치부터 금지하자는 방안이 급부상하자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즉각 논의 용의를 밝힌 데 이어 NRA 전국 총기협회까지 지지 입장을 공표하고 나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속사를 위한 개조 장치를 금지하는 방안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범프스탁 등 속사 개조 장치를 막는 방안은 우리가 살펴보고 행동해야 할 분야라며 신속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침묵해온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적극성을 보이자 NRA까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에 침묵해온 NRA는 첫 성명을 발표하고 범프스탁과 같은 속사를 위한 개조 장치들은 추가로 규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지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민주당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하루 전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 38명이나 지지 서명을 받아 범프스탁을 비롯한 개조 장치들의 제조와 판매, 이전을 모두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범이 반자동 소총을 개조해 자동 기관총처럼 난사함으로써 대량 살상극을 저지르는 데 악용된 범프스탁 속사 개조 장치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NRA는 다른 총기 규제 조치들을 피하기 위한 선제 공격으로 범프스탁 금지에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기존의 각종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까지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은 사건 직후부터 우리 국민 145명에 대한 소재 파악 요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소재가 미확인된 5명의 소재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LA 총영사관이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검시관과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없음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앞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 여행객 700여 명의 소재를 별도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탁에 오르는 수산 가공식품이 북한의 핵개발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다수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임금의 70% 가까이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겁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민들이 소비하는 수상 가공물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전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수산 가공 제품이 미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목된 국가는 중국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한 접경지역 연변 훈춘시에서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수산 가공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월마트 등 미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일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예산에 쓰였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만 수산물 가공식품 2천여 톤을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300달러에서 385달러 선인데 이 가운데 70%가 북한 정권으로 유입된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년 2억에서 5억 달러에 달하는데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핵무기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북한 간의 무역은 물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관련 법안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이 만든 생산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와 거래를 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훈춘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업체와 거래를 금지했으며 일부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의도치 않게 북한 정권을 지원하게 될까봐 우려하며 제품 공급 라인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이번 달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됐죠. 특히 학력과 경력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와 동반 가족들이 진짜인지까지 따져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10월부터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대면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무엇을 집중 캐묻는지 등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을 승인받아 접수한 I-485 이민신분 조정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 가운데 올 3월 6일 이후 접수분부터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6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을 발동한 날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I-485에 대해선 기존 관행대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인터뷰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이민국은 현재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센터에 계류 중인 취업 영주권 신청 서류 일체를 내셔널 베네피트 센터인 NBC로 이송하게 되고 NBC에서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른 지역 이민국별로 인터뷰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NBC는 I-485에 기재된 주소에 따라 인터뷰 일자와 시간, 지역 이민국을 배정한 후에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자의 서류 일체를 지역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셋째, I-485를 접수한 후에 이사한 사람들은 즉각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알려 이민국의 주소지 변경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일시에 대면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안내 지침에 따라 리스케줄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통상 한 번에 한해 재일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터뷰에 앞서 이민국으로부터 보충 서류 요청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NBC가 요구하면 NBC에, 지역 이민국이 요구했으면 지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면 인터뷰에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까지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현재 14살 미만 어린 자녀에 대해선 인터뷰 참석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대면 인터뷰에서는 I-485에 기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하기 때문에 사본을 확보해 사전에 점검해보고 가야 합니다. 특히 대면 인터뷰에서는 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등이 취업 이민 자격에 부합되는지, 허위 또는 위조는 없는지, 그리고 동반 가족들이 진짜 가족 관계인지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피난처주로 지정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공식적인 피난처주로 선포하는 안에 서명하고 23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난처주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에게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고
체포된 서류 미비자의 경우 중범죄 이상을 저지를 때만 연방 이민 당국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